저는 올해 59 이경희예요. 제 나이 59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참 복도 많다고 남편 잘 만나 팔자 편하게 사는 줄 알았죠.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고요. 하지만 제 인생에 감춰진 비밀이 밝혀지던 날,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저의 복수극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아마 듣고 나면 혀를 내두르실지도 모릅니다. 남편 김성진과 저는 결혼 35년 차 부부입니다.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젊어서부터 성실하게 일했고 저도 아들 하나 잘 키워냈죠. 늦둥이처럼 얻은 손주 녀석 재롱 보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바로 지난주 제 베스트 프렌드 박미숙의 부고를 듣던 날이었죠. 미숙이는 저와 초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닌 중마고이입니다. 둘이 시집가서도 옆 동네에 살며 매일같이 얼굴을 비췄죠. 남편들끼리도 친해서 함께 골프도 치러 다니고 여행도 다녔어요. 미숙이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미숙이의 장례식 남편 성진 씨는 다른 어느 때보다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미숙이와도 정이 많이 들었구나 싶어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발인 전날 밤이었어요. 미숙이 남편인 이재환 씨가 술에 잔뜩 취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제게 묻더군요. 경희 씨, 혹시 미숙이와 성진이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 그의 말은 마치 벼락 같았습니다. 저는 무슨 헛소리냐며 그를 뿌리치려 했지만 재환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숙이가 죽기 전에 제게 전부 털어놨어요. 성진이가 미숙이에게 돈을 빌려줬다고요. 무려 5억을. 저는 재환 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미숙이에게 5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줬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돈 문제에 있어서는 늘 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재환 씨의 다음 말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미숙이가 유언으로 남겼어요. 성진이에게 빚진 돈 다 갚아줄 필요 없다고. 그 돈은 자기와 성진이의 사랑의 대가라고. 사랑의 대가라니요. 제 남편과 제 친구가 불륜 관계였다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35년간 남편 김성진 씨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가정적이고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에 나갔고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죠. 회식 자리에도 거의 가지 않았고 주말에는 저와 함께 등산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즐겼습니다. 그는 제게 좋은 남편이자 아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더 충격이 컸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남편의 낯선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사실 아주 가끔 미숙이와 남편의 관계가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유독 미숙이에게 살갑게 굴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도 대충 약이나 먹으라고 하던 사람이 미숙이가 조금만 아파도 걱정을 한 아름 안고 병원에 데려다주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냥 둘이 워낙 오래된 친구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내 친구와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외면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숙이와 제가 한참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 옆에 와서 슬쩍 미숙이에게 전할 말이 있다며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바꿔줬죠. 남편은 미숙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아프지 말라, 잘 쉬라는 등의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 미숙이의 목소리가 유독 부드럽게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균열을 모른 척 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몇 년 전 미숙이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잃고 힘들어했을 때도 남편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미숙이 말에 남편은 밤새 잠을 못 이루더군요. 저는 그때도 남편의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함께해 온 친구를 외면할 수 없다고. 결국 남편은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미숙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때도 저는 남편의 대단한 우정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 모든 행동들이 설명되는 하나의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우정이 아니라 사랑의 대가였던 거죠. 제 남편과 제 친구의 더러운 사랑의 대가. 재환 씨의 고백을 들은 후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미숙이의 유언이라니. 죽는 순간까지 남편을 지키려 한 미숙이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단 한마디 해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남편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그가 제게 보여준 모든 자상함과 성실함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캐물었다가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잡아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그리고 제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기 위해. 며칠 동안 집안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제게 다정하게 대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길조차 역겨웠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에도, 텔레비전을 함께 보는 동안에도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내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내 친구는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었을까? 남편은 제 달라진 태도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경희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그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오히려 제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그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미숙이 일 때문에 그래.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애썼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숙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은 정말 몰랐어.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재환 씨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뒤졌습니다. 혹시 미숙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모든 증거를 지운 상태였습니다. 깨끗한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목록을 보면서 제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남편을 대했지만 제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미숙이에게 제대로 복수해주겠다고.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이혼을 하는 것이 쉬운 방법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너무 간단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먼저 재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환 씨는 미숙이가 죽기 직전에 모든 것을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미숙이는 남편 성진 씨와 20년 가까이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들의 관계가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육아에 지쳐 있을 때도 미숙이는 남편과 몰래 만나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저를 기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재환 씨는 미숙이가 성진 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성진 씨가 미숙이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미숙이는 그 돈으로 도박과 유흥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도 사실은 미숙이의 도박 빚을 갚아주기 위한 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벌어온 돈과 퇴직금을 다른 여자에게 퍼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재환 씨는 제게 미숙이의 유품에서 발견한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성진 씨가 미숙이에게 쓴 편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편은 제 옆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속 미숙이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제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철저하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계획하는 동안 저는 철저하게 감정을 숨겼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게 더 잘해주려 했었고 저는 그런 그의 위선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는 먼저 남편의 재산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꽤 많은 자산을 모아두었습니다. 저는 그의 계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금융 정보와 부동산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재환 씨가 건네준 사진과 편지, 그리고 남편이 미숙이에게 송금한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자료들을 보더니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최대한 남편에게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재산을 몽땅 빼앗아 올 생각으로요.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 올 생각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저희 부부를 무척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추악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남편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이야기야.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과 미숙이의 관계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했죠. 하지만 제가 내민 증거들을 보고 아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왜 갑자기 자신을 피하는지 몰라 답답해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제게 물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시선과 침묵은 남편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그의 추악한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사회적 평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난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두려움만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남편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결국 제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왔고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저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실망했다며 더 이상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가정도 아들의 사랑도. 저는 남편이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홀로 남겨진 모습을 보며 비로소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 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공허함과 슬픔이었습니다. 제가 얻은 것은 엄청난 재산과 자유였지만 동시에 저는 35년간 함께했던 남편을 잃었고 가장 친했던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믿었던 삶의 가치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제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취미 생활을 즐기고 가끔은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외로움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옆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가끔 아들이 찾아와 저를 위로했지만 아들도 자신의 삶이 있었기에 늘 제 곁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간 세월을 되짚어 볼 때면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과연 행복해진 걸까요? 복수에 성공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복수가 과연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을까요? 저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